안녕하세요.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개념은요. 바로 분사의 후위수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후위수식, 이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후위라는 건요. 어디에 위치한 걸까요? 네, 후, 바로 한자로 뒤후자가 쓰여서 뒤에 위치하면서 수식한다, 즉 꾸며준다 라는 뜻이에요. 분사라는 단어가 뒤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이게 바로 분사의 후위수식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가 뭔지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후위수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제 강의 중에서 분사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강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사는 일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사가 있냐면 현재 분사가 있고요. 현재가 있다는 말은 과거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과거 분사도 써주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마치 형용사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군. 자, 현재 분사는요. 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지막 부분이 ing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surprising 이라든지 아니면 for, 이렇게 동사 뒤에 ing, falling 이라든지 이렇게 ing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해석은 surprise 하면 놀라게 하다 라는 동사였는데 현재 분사로 만들면서 놀라게 하는, 뭐뭐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fall, 떨어지다 라는 동사인데 여기다가도 ing를 붙이면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과거 분사는요.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마지막 부분이 surprised, ed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치만 과거 분사는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 불규칙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fall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fallen, en으로 끝나게 변하는데요. 역시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surprised라고 하면요. 놀라게 된, 놀란 이런 뜻이에요. fallen 하면 떨어지게 된, 떨어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뭐뭐 되어진 이라는 해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분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뭐를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게 분사의 역할이었죠. 이 분사는요, 명사를 꾸밀 때 명사의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명사의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의 제목 분사 후위수식은요. 이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오늘 문장 4개를 다뤄볼 건데요. 사실 밑에 두 문장은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위수식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위에서 다룰 두 문장은요. 뒤후자를 쓴 게 후위수식이라면 반대말, 앞 전자를 써서 전위수식이 있습니다. 즉,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도 살펴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문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I heard a story.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놀라운 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뒤에 있는 story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를 가져와 봐야겠죠. 자, 놀라운. 우리 아까 위에서 다뤘던 단어 중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네, surprising 하면 놀라게 하는 분사입니다. 자, 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Look at the leaves. Look, 보세요. 자, 뭘 보냐면요. leaves, 나뭇잎들을 보라고 하네요. 자, 어떤 나뭇잎들을 보라고 하고 있냐면요. 저 떨어진 나뭇잎들 좀 보세요. 자, 떨어지는 영어로 뭘까요? 우리 위에서 배웠던 단어 중에 네, fallen입니다. 과거분사 fallen이 떨어진이라는 뜻을 갖게 되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 leaves, 나뭇잎들이라는 명사를 fallen이라는 분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전위 수식을 하고 있다. 앞에 있는 위치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흐름은 똑같습니다. I heard a story. 저는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자, 여기다가는요. 모두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역시 이야기라는 명사를 꾸며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모두에게 놀라운. 자, 모두에게 놀라운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먼저 놀라운이란 단어부터 써야 돼요. 놀라운은 아까 surprising 이었죠. 그러면 a story surprising. 자, 모두에게니까 네, to 모두. 네, everyone 정도로 할게요. 모든 사람, everyone. 그러면 I heard a story surprising to everyone 이 되겠죠. 나는요, 모두에게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Look at the leaves. 저 나뭇잎들 좀 보세요. 근데요, 어떤 나뭇잎들이냐면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이요. 라고 해볼게요. 자, 역시 나뭇잎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고요. 바닥에 떨어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먼저 떨어진부터. 그러면 fallen 되겠고요. 과거분사 fallen 쓰시고 바닥에니까 네, on the ground. 자, 이렇게 쓰시면 fallen on the ground가 leaves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화살표가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걸 보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분사가.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후위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사가 뒤에 위치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뜻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쩔 때 전위수식이 일어나고 어쩔 때 후위수식이 일어나는 걸까요? 위에 두 문장과 아래 두 문장 노란 밑줄의 차이 무엇일까요? 네, 차이점은요 바로 단어 수입니다. 자, 위에 두 문장은 단순히 surprising 한 단어, fallen 한 단어 이렇게 분사가 그냥 달랑달랑 혼자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명사를 마치 그냥 평범한 형용사처럼 앞에서 꾸밉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두 문장은요. surprising이라는 분사가 단독으로 온 게 아니고 to everyone이라는 두 단어를 더 가지고 왔죠. 밑에도 fallen이라는 과거분사 혼자 온 게 아니고 on the ground라는 단어 3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분사가 혼자 오지 않고 다른 단어와 함께 와서 덩어리를 이룰 때는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전위수식은 분사가 단독으로 혼자서 명사를 수식할 때 일어나고 후위수식도 정리해볼게요. 후위수식은 분사가 다른 단어들과 함께 명사를 수식한다. 혼자서 온 게 아니다. 그럴 때는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개념도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알고 계시면 해석이 훨씬 수월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후위수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